보형물을 놓고요. 각각의 4가지 비닐로 감싸본 다음에 촉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만져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얇은 비닐을 보형물을 감싼 다음에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가슴 수술하면 촉감이 있어가지고 진짜 가슴과 동일한 분들도 계시고요. 만졌을 때 바로 보형물 티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가슴 수술의 촉감은 본인의 조직, 본인의 살성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갖게 되는 촉감의 차이는 본래 갖고 있는 내 조직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보형물 중요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비율과 보형물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이 충분하다면 촉감에 있어가지고 보형물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주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이 제로에 가깝다면 수술 후 가슴 촉감은 보형물의 촉감과 굉장히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이 없고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는 분일수록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울이고 본인이 직접 보형물을 만져본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이 많고 피부가 두꺼우면서 본래 갖고 있는 유선 조직이 많을수록 보형물이 최종적인 촉감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촉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가 조직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고 있는 비닐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비닐은요, 두께가 0.2mm 정도로 얇고요. 두 번째 비닐은 첫 번째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더 두껍습니다. 0.3mm 정도. 세 번째 비닐부터는 뽁뽁이가 들어있어요. 뽁뽁이는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께감이 2mm, 3mm 정도로 두껍게 나타나고요. 네 번째 비닐은 뽁뽁이가 큽니다. 5mm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볼륨감을 갖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놓고요. 각각의 4가지 비닐로 감싸본 다음에 촉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만져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얇은 비닐을 보형물을 감싼 다음에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비닐을 덮고 봤을 때는 보형물 겉표면 처리의 느낌은 없어지고 보형물의 부드러움, 점도와 탄성도는 공기 중에서 만졌을 때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비닐인데 두께는 2배 정도 됩니다. 달라진 점은 겉 표면을 덮고 있는 이 비닐의 두께감 때문에 보형물의 점도와 탄성도가 덜 느껴집니다. 아까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했다면 이번에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탱탱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세 번째, 얇은 뽁뽁이를 덮고서 이번에 만져볼 거고요. 얘는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조직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이 뽁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앞에 2가지를 만졌을 때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첫 번째 얇은 비닐을 넣었을 때처럼 적나라하게 부드럽지는 않은데 두 번째 비닐을 넣었을 때보다 그 부드러움은 확실히 배가 됐고요. 보형물의 느낌보다는 진짜 가슴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네 번째, 가장 큰 뽁뽁이를 갖고 있는 이 비닐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뽁뽁이를 가진 거에 비해서는 만졌을 때 조금 더 포근하고 부드럽고 정말 진짜 가슴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촉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만지면은 보형물인지 사람 가슴인지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보형물을 4가지 비닐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만져보았는데, 보형물 겉표면에 처리되어 있는 표면 처리 방식은 실제로 보형물이 들어간 다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형물 자체의 점도와 탄성도, 그리고 이거를 덮게 되는 내 자가 조직의 두께와 지방의 두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가 조직이 얇은 경우,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첫 번째 제가 만져봤던 비닐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 표면 처리가 된 까끌까끌함, 이것만 사라질 뿐이지 실제로 보형물의 느낌과 만졌을 때의 느낌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네 번째, 피부도 좀 두껍고 지방도 충분한 경우를 가정하고 덮어본 뽁뽁이에서는 보형물의 촉감 차이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보형물을 넣기 전에 본인의 조직의 두께 그리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촉감 차이가 많이 날 수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링이라고 있습니다. 보형물이 책상 위에 놓으면 예쁘게 주름이 지지 않지만 보형물이 체내에 삽입된 경우에는 가만히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주름이 졌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조직의 두께인데요. 보형물이 체내에서 엎드리거나 잘 때 주름이 지는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얇다면 보형물에 약간의 주름 접힘이 어느 정도 피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요. 반대로 두꺼운 뽁뽁이라면 이런 살짝 주름 접히는 거는 당연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을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얇은 조직이라면 첫 번째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뽁뽁이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노력이란 거는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얇은 피부라도 안에 뽁뽁이가 충전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형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얇은 조직을 갖고 있더라도 보형물을 너무 큰 거를 넣게 되면 이 얇은 조직이 더 스트레칭되고 더 얇아지는 효과를 내고 더 안 좋은 촉감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상태를 꼭 파악을 해서 내가 얇은 조직을 갖고 있다 하면 보형물을 너무 크게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근막하 삽입 방법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듀얼 플레인 방법을 선택을 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듀얼 플레인에 더해서 근막을 한 겹 더 덮어주는 듀얼 플레인 플러스 방법을 하든지 피부가 얇은 경우라면 당연히 듀얼 플레인으로 해서 근육으로 덮어주고 유선 조직으로 덮어주고 거기에다가 한 겹 더해서 플러스로 근막을 덮어주는 최대한 연부 조직을 많이 끌어서 수술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보형물이 나온 이후로 보형물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보형물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보형물의 발전의 포커스는 안전성과 진짜 같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안전성은 많이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보형물은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진짜 같음은 수술을 적절하게 하고 보형물 선택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정말 진짜 같은 촉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수술한 분이라면 지금 사용하는 이런 진짜 같은 촉감을 가진 보형물과는 다른 보형물, 조금 덜 진짜 같은 촉감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촉감이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들은 감쪽 같습니다. 가슴 수술에서 촉감으로 티났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보형물을 넣고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죠. 뽁뽁이로 봤을 때 뽁뽁이의 두께가 클수록 진짜 같고 부드러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데 자가지방 이식은 그 뽁뽁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무리하게 지방을 이용해 가지고 가슴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연부 조직의 두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매우 추천합니다. 결 느껴질 수 있죠? 갖고 있는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결, 심한 경우에는 리플링이 느껴질 수 있고요.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직이 얇고 보형물을 크게 쓴 경우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느껴집니다. 옛날 말이고요. 수술 방법에 따라 가지고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